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1 9월 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 총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 총평을 맡은 권인복이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총평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치른 그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또 방향성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점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또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 단순히 해설 총평이나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또 맞고 틀리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에서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학교 시험이나 또 다른 모의고사에 적용을 해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냥 90점 정도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2등급 정도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칼을 뽑았으면은 한 번 시작을 했으면은 뭐라고요? 만점이라고 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단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어떤 키포인트들이 필요한지, 단순히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방법적인 면, 전략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총평 시간과 또 해설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학기를 지나고 여러분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다음에 1학기를 지나고 또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그 여름방학을 지나고 난 다음에 2학기를 시작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본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부족한 점을 또 여름방학 때 보완했던 친구들이 얼마큼 여러분의 공부가 다가왔는지, 얼마큼 여러분이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2학기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난이도는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다르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또 최대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통합사회는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개 문항 가운데 모든 문항이 다 만만하거나 쉬운 문항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고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과 같은 문항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문항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바로 3번 개념과 자료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사회는 상식이지, 사회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회 공부를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또 문제를 풀면 풀수록 개념이 정말 중요하구나, 단단하고 정확한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더군다나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도표 분석, 자료 분석 문제들이 많은 친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이 사회교과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 시험에도 등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시험에 단원별 출제 문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연말에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통합사회의 모든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만 문제가 출제되었고, 5단원 같은 경우는 이 국제분업과 무역, 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설계 파트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4단원 파트에서 다른 파트에 비해서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20개의 문항 가운데 여러분 만점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문항이 있습니다. 만점 돋보기로 볼 건데요. 바로 이 5가지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5가지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문항이 이 5가지 문항인데요. 첫 번째 7번 문항 같은 경우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을 얼마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항도요.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의 기본적인 특징을 구조화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과정에서 기본권들의 공통점, 차이점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3번 문항 시민불복종 출제되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거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적인 측면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7번 문항에 세계 기후지역, 크게 열대기후, 건조기후, 냉대기후에 뭐 식문화라던가 주거문화나 의복문화 같은 것들을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시각적인 자료와 더불어서 비교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 합리적 선택, 즉 경제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합리적 선택, 편익, 순편익,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걸 얼마만큼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20번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한 만점 돋보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정이 결과를 만들고 태도가 성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유명한 프로듀서 JYP 님이 하신 말입니다. JYP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신세대여서. 여러분들 막 뉴진스, 아이브 이런 친구들 알죠? 제가 아는 게 좀 신기하죠? 저도 굉장히 팬인데 과정이 결과를 만들고 태도가 성과를 낳는다. 여러분 이제 2학기 새로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처음 치른 모의고사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2학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의 결과를 잘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학교 시험과 또 11월에 있을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고1 과정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세워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과정에 모여서 결과를 만들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활과 학습에 대한 그 마음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고1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남아있는 20문제를 같이 풀어보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봤었던 시험지 가지고 앞으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은 저와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